김경필 작가의 오늘은 짬테크 내일은 플렉스. 제대로 혼쭐 나며 배우는 재테크 기본기 책 읽기. 1년에 2천만원 쓰는 여행 마니아, 돌아올 집이 없어진다. 44페이지 읽습니다. 우리나라의 출국 인원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매년 신기록을 갖다치우며 계속 증가해왔다. 해외여행객의 증가는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2010년 출국 인원은 무려 2.871만 명에 이른다. 같은 시기 이웃나라 일본의 2,008만 명과 비교해보면 실로 엄청난 수치다. 202년 통계청 자료. 대러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는 4배 많고 국민소득은 27%나 더 높다. 물론 출국 인원이 모두 여행객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에 많은 돈을 쓰는지 보여주는 단면이고 여행 수지 적자가 왜 큰 폭으로 증가하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45페이지 읽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도 여행을 매우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해보고 싶은 일 1위 역시 바로 세계 여행이라고 한다. 회초리 토크. 대한민국은 여행홀릭.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지출은 너무 과하다. 코로나19는 해외여행을 완전히 중단하게 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국내 여행을 즐기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 예능 국민 영수증을 통해 소개된 여행 마니아 김인혜씨, 미혼, 36세. 직장인, 5년 내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미혼 여성이다. 그녀가 거주하는 곳은 지방의 작은 도시로 서울보다 집값이 훨씬 싸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으니 목표를 이루는데 큰 무리가 없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 집 마련 목표에 제대로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여행이다. 그녀의 여행 사랑은 도가 지나쳤다. 그 이유는 영수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영수증을 보면 서울, 강원도, 제천, 충주, 부산과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딱 2달치 영수증인데도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였다. 이내 씨는 주말은 당연하고 휴가까지 내서 2달간 여러 번 국내 여행을 다녔다. 혹시 1년 중 이 2달이 특수한 상황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으나 직전 1년 동안 여행과 그에 관련된 소비로 쓴 금액이 무려 2천만 원이었다. 2번. 2달뿐 아니라 1년 내내 이런 패턴을 유지한 것이다. 혼줄 1단계 고치기 46. 그녀가 찍은 여행 사진을 보면 그저 대표적인 관광지나 명소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맛집과 비범한 풍경으로 가득했다. 작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만 들어갈 수 있는 닭볶음탕 맛집부터 탁 트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라면 맛집 한옥의 멋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한 대나무 숲 전통 찻집 제주도 비밀 정원 속 숯불 갈비집 1인당 30만원이나 하는 한우 오라카세집에 이르기까지 사진만 보면 이내 시가 여행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충청도에 거주하는 그녀가 제주도에 단골 카페가 있을 정도이니 여행을 얼마나 자주 떠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추억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그녀의 말대로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아온 것이다. 이런 그녀에게 방송에선 개그맨 박영진 씨가 추억 부자 말고 수업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농담을 던져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그녀가 보내준 2개월치 영수증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47페이지 읽습니다. 월 소득 300만원, 김인혜 씨의 2개월 지출 내역. 교통비, 통신비 40만원, 관리비, 공과금 40만원, 대출이자 20만원, 보험료 80만원, 주식 40만원, 적금 40만원, 청약 20만원, 여행 비용 170만원, 외식 180만원, 쇼핑 120만원, 총 지출 750만원, 마이너스 150만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여행에 많은 돈을 쓰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전세금 1억 5천만원이 전부였다. 그것마저도 절반 가까이는 대출이었다. 재테크까지 가지 않더라도 모은동조차 거의 없는 것이다. 모든 재테크의 실패 원인 첫 번째는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그녀는 내 집 마련이란 목표도 최근에야 정했다. 예전엔 그런 목표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만일 과거 그녀의 삶의 구체적인 목표가 자리 잡았다면 이렇게까지 여행에 소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혼줄 1단계 고치기 48페이지 읽습니다. 다시 말해 목표가 없으면 저축이 사라지고 여행과 각종 과소비가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설사 저축을 한다고 해도 목표가 없다면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
모았다 쓰고 또 모았다 쓰기를 반복하기에 마련이다. 그녀가 붓고 있는 월 20만원짜리 적금도 훗날 여행 경비가 될 확률이 높다. 저축과 소비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저축과 소비. 저축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자산을 만들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 소비는 확실한 목표 없이 그냥 돈을 모으는 것. 소비 추정의 법칙. 저축이란 미래의 자산이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산이 되지 않는 모든 돈은 그냥 소비다. 설사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해도 결국 소비가 된다. 당장의 소비가 아닐 뿐 언젠가는 써버려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제도의 무죄 추정의 법칙이 있듯 돈 모으기에는 소비 추정의 법칙이 있다. 저축이 훗날 주택자금, 노후 자금 같은 자산으로 남으려면 최소한 만기 후 3개월치 월급 이상을 타는 저축을 해야 한다. 보통 3개월치 월급보다 많은 돈을 목돈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목돈을 만든다는 말도 월급의 3개월치 이상을 모으겠다는 의미다. 49페이지 X입니다. 그보다 적은 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훗날 생각지도 않았던 소비의 재물이 될 수 있다. 회초리 토크. 2달간 여행을 떠난 횟수가 7번이라고. 여행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인정. 우선은 여행할 수가 문제다. 여행은 익숙한 곳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돌아올 때가 되면 내가 있던 공간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된다. 내 집이 최고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여행이다.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돌아올 곳이 있어서다. 일상에서 벗어난 일탈을 통해 역설적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행 횟수를 보면 그녀는 항상 일탈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여행이란 계획하기, 떠나기, 추억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여행을 계획하면서 느끼는 설렘, 여행을 고대하는 기다림, 여행을 떠나 즐기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추억하는 이 모든 과정이 여행인 것이다. 그런데 그녀처럼 이렇게 자주 여행을 한다면 설레면서 여행을 기다릴 시간이 아예 없다. 또 여행을 추억할 시간도 없다. 여행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만한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혼줄 1단계 고치기 5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녀는 미래에 자신에게 빌린 돈을 여행에 쓰고 있다. 회초리 토크. 월급을 받는 모든 사람은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월급은 유한하다는 것이다. 월급은 딱 300번 받으면 끝난다. 월급이 유한하다고 생각하면 월급이란 현재의 나뿐만 아니라 10년 후의 나, 20년 후의 나, 그리고 먼 훗날 온퇴한 나에게 필요한 돈이다. 미래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긴 공금인 것이다. 그러나 김인혜 씨는 지금 받는 소득으로도 모자라 2달간 150만원이나 마이너스를 냈다. 이것은 미래에 자신에게서 돈을 빼앗는 일이나 다름없다.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당겨서 쓰는 것이다. 미래에 자신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여행을 떠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여행 경비는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 절대적인 수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집이나 일상을 벗어나기를 꺼리는 스타일로 버스, 기차, 비행기 등으로 이동하는 이를 유목 피곤해하며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물론 여행은 필수가 아니다. 꼭 일상을 벗어나야만 여행인 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쉬는 것도 정신적인 일탈로서 하나의 여행이다. 다만 우리가 여행의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여행을 좋아하고 여러 여가 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여행이기 때문이다. 여행은 특별한 여가 생활이니 너무 자주 있으면 안 된다. 학창시절 50분 수업, 연봉 3.600만원, 기준 1년 계절 지출 예산, 여행 예산은 200만원, 명절 예산은 100만원, 이벤트 예산은 60만원, 총 예산 360만원, 연봉 3,600만원을 10분 휴식이 원칙이지 10분 수업에 50분을 쉬지 않았던 것처럼, 또 수학여행이나 운동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지만 날 잊지는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여가에서 돈을 소비하는 것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식, 오락, 체험과 즐길 거리, 쇼핑 같은 활동인데 여행은 이런 것들이 하나 도 마짐없이 포함된 소비 종합 세트다.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 한 번뿐인데 뭐 언제 또 와보겠어, 언제 또 해보겠어 하면서 정신줄을 놓고 돈을 쓰는데 바쁘다.
그래서인지 여행 경비는 항상 예상보다 초과된다. 이처럼 그야말로 종합소비 예술의 극치인 여행을 무턱대고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땅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된다. 혼줄 1단계 고치기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절 지출 예산 만들기. 계절 지출이란 매달 사용하는 비용이 아닌 여행, 명절, 이벤트처럼 특정한 시기에만 하는 소비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계절 지출은 한꺼번에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미리 연간 예산을 설정해 놓지 않고 무턱대고 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1년 12달의 소비를 들쑥날쑥하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 3대 계절 지출. 여행은 하반기 여행으로 한꺼번에 많은 돈을 쓴다. 명절은 고향 방문, 부모님 선물 등 평소 쓰지 않던 돈을 쓴다. 이벤트에는 가족 생일, 기념일 등 평소의 소비 외에 돈을 쓴다. 회초리 토크. 계절 지출은 총 예산 연봉의 8에서 10%가 적당하다. 여행, 명절, 이벤트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년 365일 중 고작 며칠 동안 있는 일 때문에 한 달치 월급 이상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계절 지출은 연소득의 1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월급 300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그의 연봉은 3,600만원이다. 그렇다면 계절 지출의 최대치는 360만원이다. 받는 경우 월급이 들어오면 매달 30만원씩 이벤트 자금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시켜라. 그리고 여행이나 명절, 이벤트로 인한 소비가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만 소비 통장이 아닌 이벤트 자금 통장에서 인출해 결제하면 된다. 이처럼 예산이 정해지면 같은 돈으로 어떻게 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을지 비로소 생각하며 여행의 횟수와 비용을 계획하게 된다. 말 그대로 무작정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설레는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머니 트레이너의 한마디. 글러브를 들여다보면 그 아래 러브, 사랑이 들어있다. 장갑이 손을 감싸듯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어라. 지금의 당신도 사랑해야겠지만 나이 들어 지금보다 약해질 미래의 당신, 그의 손도 꼭 잡아주어라. 혼줄 1단계 고치기. 김경필 작가의 오늘은 짠 테크네일은 플렉스. 제대로 혼줄나며 배우는 재테크 기본기 책 읽기. 53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강남부 적다라잡기 경제TV 재테크 투자연구소 변딩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